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자, 오늘 네. 시시콜콜 택시는요, 포항에 따끈따끈 떠오르는 신상 하플 앞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너무 뜨겁습니다. 아, 맞아요. 인기가 상당한 곳입니다. 바로 스페이스워크에 저희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SNS나 기사를 통해서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막상 실제로 와보니까 이게 약간 놀이기구 같기도 하면서 조금 규모가 생각보다 웅장해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것이 무엇이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와, 멋있다라는 진짜. 반응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보니까요, 체험형 조형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라 그래요. 야. 그래서 이제 아마 사람들이 포항에 가서 한번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주말에는요, 주차장까지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제대로 스페이스워크를 즐기기도 힘들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오늘 그냥 신상 핫플이라서 이곳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유, 이곳이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시콜콜 택시는요, 우리 도심의 공원, 도시,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곳 스페이스워크가 있는 공원이 환호공원. 맞아요. 네. 환호공원입니다. 2001년에 문을 열었고요. 많은 포항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인데 그 이후에 포항시에서는 어떤 도심공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대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환호공원이 조성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포항시의 주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린웨이 프로젝트입니다. 포항시가 녹색 도시를 꿈꾸면서 과연 어떤 공원 그리고 어떤 숲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시시콜콜하게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환호공원, 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스페이스워크, 어떤 느낌일지요? 저희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갈까요? 출발합니다. 가자. 네, 스페이스워크를 잠시 체험을 해봤고요. 이야기 손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어땠어요? 체험했던 소감은, 상현 씨는? 일단은 약간 아찔한 높이였는데 왼쪽으로는 이게 바다가 쫙 펼쳐지고 이제 옆에는 또 나무들도 있으면서 도심까지 쫙 볼 수가 있으니까 오 그렇게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더라고요. 이 전문 용어로 파노라마 뷰라 그러죠. 네, 포항 도심과 바다가 한눈에 다 둘러볼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스페이스워크 뭐 이렇게 공간을 유영하는 느낌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를 알겠고 꼭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라고 추천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이곳을 다녀온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왜 다녀왔는지 이야기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손님 한동대학교 서덕수 교수님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덕수입니다. 이 포항의 주력 사업이 그린웨이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은 개발도 있지만 이런 녹지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교수님이 와서 본 이 포항의 그린웨이는 좀 잘 갖춰져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 그린웨이 사업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화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그 탄소 저감 도시, 그다음에 뭐 클라이밋 체인지, 네. 기후 변화, 그다음에 뭐 해수면 상승 이런 게 사실 결국은 그 무분별한 도시화가 낳은 그런 부작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항시에서도 이제 그런 그린웨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보니 사실 뭐 굉장히 좋은 정말 재밌는 프로젝트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철길 숲 사업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뭐 이제 송도 숲 뭐 가꾸기 그런 사업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포항에서 야심차게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 앞으로 이제 포항이 세계적인 도시를 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그린웨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린웨이를 좀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거냐, 그 웨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길이라는 거는 서로 이게 모빌리티가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함축된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항상 누군가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서로 잘 연결돼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그린웨이 사업은 단순히 단편적인 어떤 하이 피스 바이 피스로 접근할 게 아니고 이거를 좀 더 서로 네트워킹하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안 끊어져야 돼. 제가 주말마다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이제 바이크 라이딩 자전거를 네. 많이 타고 이제 여기저기 많이 가보는데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확 심각하게 끊어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은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 철길 숲이랑 영일대 사이 끊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그린웨이라는 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으면 시민들이 훨씬 더 이용하기가 더 훨씬 편하고 좋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린웨이 사업은 너무 좋은데 이제 조금만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면 세계적인 그린웨이로 태어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린웨이나 뭐 숲, 도심공원 같은 부분들은 크게 보면은 도시를 위한 것이 되겠고 좀 작게 보면은 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은 요새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할 때도 뭐 공세권이네, 숲세권. 숲세권이네. 맞아. 예, 예전에 뭐 초푸마, 뭐 초코아 알아요? 혹시 초코아? 초푸마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거고 초코아는 초등학교가 코앞에 있는 거예요. 와. 이런 게 유행을 했다면 처음 들어봐요. 예, 요새는 우와. 공원이 얼마만큼 우리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인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주거지들이 선택되고 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 조건이 바뀌어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 여러분들도 다 아파트에 사시겠지만 네. 아파트에 있는 공원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근처에 도시공원 네. 스케일이 훨씬 더 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즐길 게 많이 있는 그런 공원이 좋으신가요? 사실 도시공원이 있으면 더 좋겠죠. 있으면 더 좋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70%가 환경 동네를 선택했습니다. 그 동네에 내가 집은 뭐 그렇게 세련된 집은 아니어도 그 동네에 살면은 이제 마음껏 뛰어노는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안전하고 주민들과 같이 뭐 Hey, hello, how are you 하면서 Hey. 파티하고 Hey, Friday, barbecue today 뭐 이렇게 하면서 문화가 사람들이- 생기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닙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런 그 같이 이제 즐겁게 살 수 있는 네. 그 공동체가 있는 그리고 환경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공원은요 공동체입니다. 공원은 공동체군요. 공원은 공동체예요. 공원은 그냥 뭐 이렇게 뭐 거기 넓은 녹지 있다고 그냥 공원이 네. 아니고 우리가 세계적인 대표적인 공원들 많잖아요. 뭐 네. 하일라인 파크도 있고 뉴욕에 뭐 센트럴 파크도 있고 그렇죠. 스탠리 파크도 있고 세계적인 도시들 가보면요 그냥 녹지가 좋아서 이렇게 뭐 진짜 멋지다 그게 아니고 거기서 사람들 뛰어놀고 같이 이야기하고 뭐 그런 그게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사실 아주 우리가 아름다운 공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선택하는 이제 사람들 실제로 연구로도 그렇게 나오고 제가 이제 주택 및 주거론 수업을 합니다. 주택 및 주거론이에요. 네네. 거기서 우리 학생들한테 똑같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절반 이상은 한국 사람들도 다 공원, 이런 동네, 환경 이런 걸 선택한다는 거죠. 요즘 이제 포항에서도 일종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철강 도시보다는 그 어떤 친환경 도시. 네. 이번에 그 ESG 선포식도 포항에서 네네 했습니다. 했었죠. ESG가 이제 큰 화두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environment가 근데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거 환경에 굉장히 이제 중요성을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 좋은 사례로는 사실 포항이 이제 한번 검토해볼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뉴욕의 하이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네. 뉴욕의 하이라인 같은 경우는 그 철도 인프라, 그 원래 이제 뉴욕의 그 뭐 한 100년 전부터 이제 굉장한 중화공업, 기계산업 해서 뭐 그 2차 산업의 메카였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70년, 80년 그런 이제 사양 산업이 되면서 금융 서비스 중심, 디자인 뭐 이쪽으로 해서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철도가 이게 그냥 지상철이 아니고 이게 한 2층 레벨, 2, 3층 레벨에 네. 있는 떠 있는 철도예요. 그 철도를 이제 공원으로 선형 공원으로 바꿉니다. 근데 그 공원으로 바꾸는 이제 프로세스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조깅도 하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아마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깅도 하고 뭐 이렇게 선탠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거기서 야외 결혼식도 하는 공원에서. 근데 그게 이제 선형 공원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지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런 게 하나의 굉장히 좋은 세팅이 되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뉴욕의 하이라인은 뉴욕시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뉴욕시에서 공원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왜냐하면 그 철도라는 게 이제 이게 그 유기돼 갖고 네.
이제는 뭐 그게 한 2층 랩에 이제 이게 그 하이 스트럭처다 보니까 그 밑에 마약 거래 일어나고 뭐 범죄 많고 이거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곳이었군요. 그렇죠. 네. 방치돼 있어. 그런데 거기에 막 풀 잡초 막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철거하고 부동산 개발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두 청년이 조슈아와 로버트라는 로버트. 네. 로버트와 조슈아. 라버트. 네. 예, 저 혀를 굴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청년이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그냥 이렇게 방치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텃밭도 이렇게 하고 있고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또 풀도 막 이렇게 생태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초록색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 보존하자 해갖고 이거를 이제 시민 운동으로 가져갑니다. 가보면 사실 그 공원 주변에 카페가 많습니다. 그렇죠. 카페도 많고 볼거리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도시의 스펙타클한 뷰, 아주 드라마틱한 뷰, 허드슨 강도 보이고 다운타운도 보이고 큰 하이라인, 스카이라인 그런 것도 한 걸 볼 수 있는 그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공원에 가니. 하긴 그러겠네요. 위에 있던 거니까 자연적으로 뷰는 좋겠네. 지상 레벨이 네. 아니라 그 위에 레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시민들도 누구나 다 가서 거기서 그 선형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엔조이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거기 가서 친구들과 모여갖고 파티도 할 수 있고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주말에 야 하이라인 모이자 우리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하이라인은 또 다른 거랑 다르게 더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하이라인을 출발한 것도 두 사람의 청년이었지만요. 그 이후에 하이라인 친구들이라는 그 시민 단체라고 할까요? 조직이 돼갖고요. 하이라인 친구들이 이 하이라인 공원의 90% 예산을 들이면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시민 중심이군요. 완전 시민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커미티가 하이라인 친구들이라는 커미티인데 거기에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줄 서 있는 거죠. 그 친구가 되려고, 그 친구들에 그 친구들이 들어가려고.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연회비를 내고 이제 하지만 거기에 이제 인기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갖고 또 이게 약간 그게 아너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이번 주말에 뭐 할까? 뭐 다양한 이벤트도 기획하고요. 근데 그걸 이제 시랑 같이 파트너십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하이라인이라는 이게 선순환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공무원들도 편해요, 사실. 공간에서 알아서 주도적으로 해주니 알아서 기획해주고 만들어주고 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 운영비 90%를 여기서 펀드레이징도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연회비 들어오는 그걸 가지고도 또 이렇게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관리 운영비로 쓰기도 하고 네. 90%의 재원 조달을 하니까 시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사람들 계속 몰려들지. 밴쿠버 가보면은 저도 이제 스탠리 파크를 한번 가봤는데 야 이게 달라요 공원이 왜냐하면 스탠리 파크 같은 경우는 120년 전에 거기가 해군 기지였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이제 시 공원으로 이게 바뀌면서 이제 거기를 시민들이 사실 또 주도적으로 이게 시민 사회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생태 보존 주민 협의회 같은 게 이제 있어갖고 거기는 1000년 된 나무도 그 원시림이 거의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공원을 갔을 때요, 그냥 아스팔트 이렇게 보도블록을 쫙 깔아놓고 조각 몇 개 있는 것보다는 아마존 같은 그런 밀림 속에서 우리가 산책하고 하면 훨씬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공기도 더 좋습니다. 공기도 더 좋고요. 근데 스탠리 파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나무를 보존하고 그 안에서 생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예, 그런 이제 결국은 주민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힘. 그래서 이제 스탠리 파크도 이제 그런 맥락이고 아까 뉴욕에 있던 센트럴 파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센트럴 파크를 사랑하는 시민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다양한 이벤트 많거든요. 뭐 셰익스피어 페스티벌도 하잖아요. 거기도 하고 뭐 다양한 운동 경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보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도 공원은 생태도 굉장히 중요해서 인간의 놀이 장소만은 아닙니다. 그 생태적인 공원이 사실 인간들에게 주는 유익도 굉장히 많거든요.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요. 확실히 생태적인 공원이 더 탁월합니다. 거기다가 인간에게 주는 더 심미적인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정신 건강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생태 학자들이 이 센트럴파크를 찾아요. 생태 학자들이 공원을 생태학자들이. 찾는다고요? 왜냐하면 철새들이 항상 지나가다가 센트럴파크에서 쉬어요? 쉬어갑니다. 그래서 서식을 해요. 그리고는 한동안 있다가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생태학자, 조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숲이지만 인공 숲이지만 진짜 숲이 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야, 네, 놀랍네요. 네. 약간 뭐 상상만 해도 뭔가 되게 아마존 숲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들고 약간 네. 자연 친화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그러네요. 사실 우리 포항의 뭐 철길 숲도 그렇고 포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웨이랑은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도숲을 한번 볼게요. 송도숲. 송도숲 이제 이게 소나무 중심이잖아요. 네. 저도 송도숲을 이제 종종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양덕에서 송도숲까지 가는데 가보면 송도숲 안에 이 나무보다는 이제 놀이시설 중심으로 막 뭐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과 이렇게 운동하는 시설과 이렇게 뭘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게 사실 이 원래 본연에 갖는 이 공원의 어떤 생태적인 기능 이런 거가 있어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서로 연관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수목 관리가 또 잘 좀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네. 되다 보니까 또 한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옆에 바로 포스코가 바로 있는데 포스코에서 이 먼지가 많이 날라요. 제가 가끔씩 가보면 이게 네. 매캐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게 아마 저쪽에서 하는 이런 뭐 이렇게 미세먼지라든가 이게 철가루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날라와서 이쪽으로 송도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 산림을 좀 더 기능적이고 이게 효율적으로 잘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저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많이 아쉽고 여전히 이제 공원을 우리가 개발하는 사람 중심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 뭔가 설치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이 이제 원하는 게 뭐냐 해서 이제 이런 놀이시설 중심으로 혹은 운동시설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이제 가지고는 좀 좋은 공원으로 이제 부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숲을 잘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어 놓으면 공기가 깨끗해지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좀 당연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것도 나무들에 따라서 수종이나 이런 부분들에 맞습니다. 따라서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무슨 예. 얘기예요?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숲이 가지는 이 환경적인 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나무를 심으면 미세먼지가 떨어질 것이다 밀도가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무 나무나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 나무라는 게 밑에 있는데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숲 이렇게 풀숲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근데 그 이게 수간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간층이 이 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날아왔다. 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줄기에서 그걸 흡수하는 게 아니고 잎에서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맨 먼저 이제 흡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흡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래 이 숲은 이제 기본적으로 막아주는 이제 역할도 하는 네네네. 거고요. 그래서 치문강이라 그래갖고 이제 미세먼지가 숲으로 들어오면 이제 기온은 좀 떨어지고 습하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이 수간층의 밀도가 50%에서 60% 정도 될 때 그 이게 흡착하고 흡수하는 기능이 제일 좋다고 해요. 근데 너무 이게 밀도가 높으면 못 들어옵니다. 미세먼지가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정화시켜주는 역할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밀도가 이제 낮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게 흡착하고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수간층의 밀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소나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어떤 면적이 좀 더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풀숲이 당연히 이게 화엽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이런 침엽수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전략적으로 기능적으로 설치가 되어주면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철가루를 좀 이렇게 저감시켜주는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항시에 그 지역마다 아마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밀도가 또 너무 이제 밀도가 높아서 아예 이제 바람길을 못 지나가게 되면 원래 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섬 효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운타운이 뜨거워지는 거. 네. 네네네. 이게 도심이 뜨거워지면 한여름에 보면 막 37도, 8도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 때는 바람이
통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지역이면은 사실은 수감 밀도를 낮게 해줘갖고 바람이 쑥쑥 지나가게 만들어주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기능성을 생각해서 지역들마다 이슈들이 있을 텐데 이제 포항시에서 그 수목 관리를 한다거나 수목을 새로 조성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서 이제 디자인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우리 포항이 또 이런 그린웨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 호미곶을 국가 정원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또 하고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 호미곶이 만약에 국가 정원이 된다면 포항에는 뭔가 다른 걸 좀 더 키워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될까요? 사람들이 국가정원이라고 하니까 뭐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요. 그게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할 거예요. 예. 그 호미곶이 이제 국가 정원으로 우리가 발전시키고 이제 그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호미곶이 갖는 이 장소성이 있거든요. 이건 포항 제 친구도 이번에 왔는데 포항 계속 제가 뭐 이것저것 공원 막 갔는데 계속 호미곶 맞아요. 가야 돼. 저도 그랬어요. 내가 서울 다시 맞아. 돌아와서 호미곶 안 가면 내가 맞아, 포항 온 게 맞아. 아니야. 그 정도로 일종의 그 장소성, 그 브랜딩이 잘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때 직접 가보면 파도도 예쁘고 그다음 밑에 다 보여요. 그래서 생태적으로 굉장히 이제 아주 풍성한 곳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호미곶을 이런 공공 그 건축도 있고 이제 주변에 있는 자연과 잘 어울려서 잘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그 여전히 이제 가볼 때마다 조금 아쉬운 게 그 호미곶이 여전히 너무 하드웨어적이다. 제가 가보면은 사실 뭐 엄청난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사실 우리가 이제 일출 정월 초하루 이제 일출 보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긴 네. 하겠지만 사실 그때 말고는 그렇게 또 그 어마어마한 공간이 그렇게 이게 아주 그 하드한 이런 그 그냥 횡하죠 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다양한 스케일의 공원들, 공간들 이제 그런 걸 좀 해서 잘 디자인을 좀 하면 더 명소가 될 것 같고요. 생태 관광이니까 기본적으로 생태도 잘 보존이 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가 일종의 그 아이콘이 되는 포항에서 아이콘이 많은 관광객들 몰려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다양한 좀 이런 그 공공 공간에 공원도 사실 너무 큰 공간 그 예를 그런 거예요. 그 센트럴 파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공원이거든요. 근데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느낌을 못 받는 게 커뮤니티가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있군요. 아기자기하게 뭐가 많아요. 나무도 엄청 잘 조성되어 있고 어떤 데는 숲을 걷는 느낌도 있고요. 그 호미곶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생태적으로도 혹은 이런 녹지가 기존에 있는 이제 인공 건축이랑 같이 잘 좀 조화롭게 조성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호미곶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역사 문화 이제 그 유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등대 박물관 막 이런 것도 등대박물관도 있죠.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일본인 가옥거리랑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 상품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면은 주변에 뭐 카페도 몇 개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뭐 없어요, 예,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문화 상업 공간도 좀 재밌는 것도 좀 같이 많이 잘 만들어서 영일대 이쪽을 좀 관광 특구 형태로 좀 재밌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국가 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네. 지금이랑 뭔가 많은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그 국가 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정원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공원 특히 이제 해변은 난개발되기 일수거든요. 뷰가 좋다. 그다음에 뭐가 돈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일단 투자금 민간에서 들어오고. 엄청나게 많이 짓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국가 정원으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태적인 이런 그 좋은 자원들이 잘 보존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적정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더 좋은 이제 장점이 있고요. 또 좋은 게 뭐냐면 그 홍보, 브랜딩, 뭐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잘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정원 자체가 굉장히 지명도가 높고 네.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호미곶이 지정됐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 정원이래 하면서 이제 가서 뭐 이제 사진 찍고 경험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뭐 우리가 포항시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국가 정원이라는 게 근데 이제 뭐 다른 도시들도 좀 있겠지만 근데 포항의 호미곶은 저는 이제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생태적인 게 다 같이 잘 이제 맞물려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에 사실 우리가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역사, 문화, 유산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제 특히 산도 있잖아요 뒤에.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산에 올라가면은 또 전혀 다른 뷰를 선사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이런 공원에서만 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그 산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루트도 잘 개발해서 그 산에서 이런 호미곶을 바라보는 그런 뷰는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제가 갈 때마다 저 뒤에 뒷산을 보면서 개발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잘 마스터 플랜성에서 좀 담아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맥락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기는 가보고 싶은 곳이 있고 가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호미곶은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는 곳,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는 그냥 가는 곳, 늘 거기 가면 좋으니까 가면 네. 뭐가 있으니까 늘 가는 곳으로 좀 그렇죠.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 질문도 좀 드릴게요. 뭐 국가공원 그리고 도시숲, 그러니까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포항이 이 녹지 그런 네. 숲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꾸준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지 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포항의 공원, 그다음에 숲 이런 이제 자연적인 굉장히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생태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도시 생태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인간과 자연이 서로 잘 융합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 때 인간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생하는 공원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런 센트럴 파크라든가 이제 스탠리 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공원이거든요. 포항시에서 이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 서로 자연과 인간의 사회가 융합하는 그런 하나의 또 공공 공간으로 그다음에 포용적인 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좋은 공원을 많이 조성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포항이 안고 있는 이 철강 도시, 그래서 이 환경적인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민사회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참여, 하이라인 파크도 이제 하이라인 친구들이 이렇게 결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하듯이 포항에도 그런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공원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서 그렇게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사회를 만들면 공원의 퀄리티는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관에게 맡기면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또 피곤해 하십니다. 엄청 피곤해 하시고 또 아이디어가 크리에이티브 안 나와요. 창의적인 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동대든 이 로컬에 있는 대학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전문가들도 같이 멤버로 들어오시고 시민들도 들어오시고 같이 예를 들어 이번에 스페이스워크가 만들어졌으면 그냥 스페이스워크 만들어 놓고 그냥 가서 구경하는 그런 게 아니라 스페이스워크 주변으로 해서 시민들이 뭐 아이디어를 많이 내갖고 그렇게 하면 한 번 가는 데가 아니고요. 매주 가게 됩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양성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포항시에서 도시 재생사업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도시 재생사업과 같이 이렇게 엮어서 공원에 이제 좀 이런 다양성, 시민 참여 이런 게 사실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포항은 천지개벽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바다도 있죠, 산도 있죠, 네. 멋진 철길숲도 만들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린웨이 친구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포항시 그린웨이 친구들을 하나 만들어서 다 같이 이렇게 우리 하이라인 친구들처럼 끌고 갈 수 있는 모임이 하나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저는 가입. 그 멤버에 저는 깐부가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뒤에서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영석 씨 우리 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웨이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또 포항이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항이 잘 변해가려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함께해야 된다는 거 이 방송 보시면서 꼭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포항의 도시의 이야기거리가 있을 때 교수님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